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18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노 편곡지 하나 골랐고요. 자, 어제 그제 이때 이제 이런 사건이 지금 등장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약간 적대국류로 취급하는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죠. 현재 거기 중국, 러시아, 북한,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설정하는 것이고, 미래 고급 기술에 대해서 기술 교류를 상당히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자, 그것을 지난 바이든 말기에 금년 1월 초에 올렸다. 그때는 한참 우리가 그게 뜨거웠을 때죠. 내라는 목건이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도 안 됐을 때예요. 네. 자, 그것을 윤석열 정부, 죄송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재고를 했을 텐데, 그것을 존속을 시키면서 그게 금년 4월 15일에 발효가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을 골라서 지난 주말 금요일 전으로 보여요. 우리 시간으로는 그때 이 사실을 흘린 것으로 생각이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정부는 몰랐다. 실제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거짓말이라고 보고 대신에 그것을 밖에 숨겼다. 예. 왜냐하면 4월 15일까지만 가더라도 수많은 일이 그 사이에 지금 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을 미국이 애써 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즉 미국이 지금 현재의 지금 탄핵 판결이 늦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도 불안하게 생각하시죠. 이게 늦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지난주에 나왔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고, 한미 지금 연합훈련,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거, 자유의 방패훈련, 그것도 20일까지가 만료예요. 여기서 며칠 지나면 그 시간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저는 누누이 되게 불안하게 본다는 거. 일단 윤석열이 석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랑 같이 전화통을 돌리고 있을 거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의 스타일을, 그와 그 부부의, 그 커플의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우려가 더해지는 거예요.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큰 순리를 그렇다고 해서 돌이킬 수는 없다. 대신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 윤석열 석방, 취약으로 뒤틀린 전국. 그때가 아마 3월 6, 7, 8일 요 무렵이었을 거예요. 자, 이거 자체가 각 요소에 숨어 있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그 추종 세력이 이 일을 벌인 거죠. 법원부터 해서 검찰총장. 그런데 지금 크게 대외적인 발언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발표는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커플이 지금 이 위치에까지 올라오게 된 그들의 행보를 봤을 때 절대 그냥 물러설 수 없다.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헌재가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둘째는 최근에 서울경찰청장을 공석이던 자리, 그걸 구속됐으니까 그것을 윤석열의 사람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많은 무리가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그래서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는데 그 뒤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혼란 상황으로 치닫게 방치가 된다. 이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어요. 내지는 헌재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한미 군사훈련이 공동 군사훈련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뒤틀린 전국,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이 한 일주일 만에 바뀐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엄청나게 엄혹한 그런 순간이다. 주도권을 윤석열 쪽에서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든 말씀드립니다만은 개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들지는 못해요. 근데 그 시도는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작자예요. 네. 자, 이게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예민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미국의 시선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검색해서 쭉 앞에 나온 기사를 몇 개 지금 그냥 캡처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 지정을 공식 확인해 줬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1월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4월 15일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 우리 언론은 3, 4일 전에 알았을까요? 지금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 3일 전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나온 기사는 다 봤어요. 어떻게 알려진 경위가 없어요. 아니, 기자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 경위가 없어요. 정부 몰랐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미국이 흘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명확하죠. 왜 지난주 금요일을 골라서 했을까? 즉 윤석열의 탄핵 국면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의 독자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그러시겠지만 미국은 윤석열이 법대로 시민의 뜻대로 하루 빨리 탄핵되기를 원해요. 왜냐? 미국이 착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이해관계 그것이 강력히 부합하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주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꼽히는 그런 나라가 현재는 되는 게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이 불안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이 압박, 민감 국가 지정 이 압박, 여기서는 그것을 밀도 있게 심도 깊게 분석하는 기사는 제가 길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없을 겁니다. 다른 상황에서 그런 적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뜯어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한 일주일 만에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 미래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이 엄청 크다. 이때까지 준비해 왔던 것을 싹 다 갈아엎게 만든다. 관련된 업계에서는 지금 아마 지금 정신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최악의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는 한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하고 비즈니스를 바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살아난다면 남한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것을 다시 끌어모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체계가 형성이 안 돼요. 예, 이게 미국의 가장 엄청나게 큰 경고다. 왜 경고라는 부분이 있고 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운데 중앙일보 기사 보면은 2달간 몰랐던 정부 이유는 지금도 모른다. 왜 이유를 몰라요? 알지요. 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너 이걸 어떻게 알았니? 중앙일보는 이 기사 어디서 들었니? 이 소식을 우리 정부도 몰랐던 것을 이러면 애매해져요. 이건 미국이 풀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미국이 풀었다는 왜 이 시점을 골랐을까? 현재의 탄핵 판결이 늦어지는 이 시점,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탄핵 판결이 인용되더라도,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이 간파가 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우리 언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이건 작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큰 경고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에너지 부에서 하는 거니까 한국의 핵무장 이야기가 나오고 왜 바이든이 그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하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 오류입니다. 뭐냐고 그러냐면 트럼프는 윤석열하고 친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윤석열이 여기까지 추구해왔던 원했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바이든이 마지막에 족쇄를 채워놓고 갔다. 그 족쇄는 그냥 금방 풀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오류죠. 예, 그건 윤석열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릇된 판단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그거 사실 언급해야죠. 왜 트럼프는 그의 일기의 시절에 김정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 북미 종전선언 코미테까지 갔을까? 그거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의 핵무장이 불가하죠. 남한의 핵무장이 안 돼 있어야지 북한하고 타협을 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제거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그런 미국의 기대가 크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쭉 오늘 그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는 왜 해석을 안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우리가 파놓은 골, 실체적 진실과 다른 골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보입니다. 애써 외면하는 것도 많고 실제 모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바이든 때 우리 정부에 경고를 한 겁니다. 너희의 실질적인 손해를 줄 수가 있다. 왜냐? 지금 헌재도 영향을 받고 있고, 왜 헌재는 박근혜 탄핵할 때도 분명히 미국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특히 바이든이 떠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불투명했고, 그래서 경고를 때려놓은 겁니다. 너와 내가 약속했던 이것들, 지금 차근차근 진행 중이던 부분들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이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세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 이 부분을 우리가 망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경고죠. 좀 관련 업계에서 난리 났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온 상태고, 트럼프가 이걸 바통을 이어받아서 윤석열의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이 미국의 기대대로 그냥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들먹이면서 해제는커녕 한국 너희들 잘 모르네. 내가 좀 알려줄게라고 풀었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건 미국이 큰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있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해관계가 같아요. 남한의 정쟁이 불안해지면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는 더더욱 더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종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 한반도에서 희한한 일이 생긴다? 이거는 희한한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혀. 왜냐? 푸틴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 마당에 그걸 물길을 거꾸로 돌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살아나려는 시도 국내에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특히 3월 6, 7, 8일에 석방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한 국내에서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국제 관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도도한 물결이.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엄청 놀라고 엄청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월 초에 지정을 했다는 내용이고요. 조선일보 내용을 보면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부는 이제 그걸 다루는 곳이잖아요. 뭐 당연히 핵 원자력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교류에 있어가지고 여기 리스트에 올라간 나라들한테는 기술 교류에 신중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수소 에너지 부분에서 많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에너지도 원자력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한 칼 먹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빼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북한하고도 바로 갈 수 있다. 한국이 안 따라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메시지 던졌다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살아남는다면 거기서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재나 지금 대행 체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라. 이렇게 저는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올 4월 15일 발효 예정이고 미국과 원자력, AI 등 첨단 기술 협력 제한, 여기는 수소 에너지도 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최근에 이런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마음이 일주일 정도 만에 확 바뀌었다. 그 일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윤석열의 석방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의 석방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윤석열이 생존할 수도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반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게 그 사례죠. 3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1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자, 빌 게이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손을 잡아서 차세대, 4세대 고속정식로 용융염 나트륨이죠. 기반에 그것을 하겠다. 즉 미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테라 파워는, 그리고 한국은 생산 시설을 제공한다. 이렇게 조화가 돼야만 세상을 선도할 수 있다. 미국이 직접 생산을 해서는 금방 중국에 따라잡힌다. 지금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큼 생산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것도 그렇고 수소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자, 그 큰 결정이 미국 정부의 오케이 없이는 있겠습니까, 이게? 자, 1월 달에 바이든이 이런 것을 사실은 막는 민간 국가에 올렸지만은 빌 게이츠가 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것을 사인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유명무실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판단한 가장 큰 근거는 윤석열의 탄핵이 확실시 된다고 미국 정부에서 이때까지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3월 11일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난 금요일이면은 3월 14일이에요. 예, 요 며칠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윤석열이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조금 더 느낌이 오시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과 약속한 부분이에요. 전 세계 리더십을 미국의 기술 또는 자본 또는 정치적 영향력과 한국의 생산력을 결합시켜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부분이 이거든요. 이게 한국의 군사를 강화시키는 부분, 한국의 기동함대 사령부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출범했잖아요. 많은 것들이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출범했어요. 즉 이것은 미국의 오케이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큰 물결이 이제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석방된 건 이후에 그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시키고 그 다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않는 이유로 그렇게 어렵게 살려놨는데 헌재의 압박을 한 번도 넣지 않는다?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겠느냐? 그 앞에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그가 계속 감옥에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 되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미국이 확인해 준 거예요. 민간 국가 등록됐어 하고 우리 언론에 풀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결정을 보면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상당히 살얼음판이다. 에너지가 충진돼가지고 꽝 터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앞으로 며칠 안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즉 윤석열이 계속 생존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물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죠. 원자력 추진 선박 무탄소 시대 연다. 금년 2월 달에 나온 이야기고,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 설계 모델 공개,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이 감방에 가 있는 동안에 나왔던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한국 정부에서는 그다음 눌려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가는구나. 그동안 버텨왔던 연구자와 업체들이 자, 미국도 트럼프가 새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하자. 훈풍이 불었는데 이 훈풍이 일주일 만에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것은 한국 상황이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 큰 그림은 제가 몇 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그만큼 그때 중요한 결정을 워싱턴에서 있었던 21년 5월에 문재인과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이걸 했다는 겁니다. 이때 또 이제 하나 했던 게 미래 에너지 부분에서 서로 이제 손을 잡는다는 부분이 있었고, 원자력 기술,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이것은 지금 이제 대형 원전이 아니라 차세대 원전, 아까 빌 게이츠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악수하던 그겁니다.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다가 바이든이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뻘짓을 하다가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이게 신속화 촉진되고 있는 거죠.
많은 업계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수소법까지 만들면서 준비해왔던 많은 것들을 그동안 버텨왔던 연구기관이나 업체에서 또 환영하면서 움직임을 보였던 거예요. 자, 윤석열이 아직 탄핵이 안 되고 탄핵 탄핵 판결을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 K3 전차 수소로 간다. 수소 연료전지로. 그리고 2030명에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거예요. 윤석열이 이제 구속돼 있는 동안.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미국이 그만큼 서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빨리 가야 된다. 트럼프 2기에 탄력이 붙어 있을 때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이 그만큼 준비를 잘 해왔다. 미국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이 상황에 있어서 엄청나게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북미 종전하고도 상관이 있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종전에 있어서 한반도 북한과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라. 이것이 같이 합의가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트럼프하고. 그걸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 몇몇이 그것을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미국이 이것을 뒤로 슬슬 흘리면서 강조했다는 것은 미국이 신경이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다는 겁니다. 푸틴도 그거 이상으로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 전체 그림을 다 그려왔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파국으로 가게 된다. 순리를 이기지는 못한다. 대신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통받는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수소연료 전지 공장을 현대차가 직접 만들겠다. 대량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뭐 축구장 6개인가 3개인가 6개 정도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태까지는 현대 모비스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들겠다. 2028년에 양산이 목표다. K3 전자 30년에 배치한다. 자, 수소연료전지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인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러시아 천연가스, 그리고 요새 최근에 트럼프가 요구했던 알래스카 천연가스, 그것을 받아오려면 동해가 적절하다. 그래서 동해안이 지금 수소벨트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현대가 이런 발표를 3월 12일 날 빌 게이츠하고 현대중공업이 4세대 원전을, 소형 원전을 공동 생산하기로 결정한 그날 같이 나온 거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때만 해도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자. 당연히 러시아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는 거고 북한하고도 이야기가 돼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북한하고 합의한 부분은 이미 지난번 트럼프 때 합의한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미 푸틴하고 조율이 됐던 부분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남한의 대통령이 문재인에서 지금 윤석열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탄핵이 당연시 됐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것들이 다 엎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아까 민간 국가 결정하는 게 미국의 에너지부라고. 수소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경고예요. 우리는 이게 미래에 우리를 도약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북한하고 함께. 그리고 미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천연자원, 한반도의 소통. 거기서 시너지 나와서 중국을 위축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물거품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던지는 경고는 엄청난 경고예요. 너희가 미래 기술로 생각하는 차세대 원전, 수소, 내가 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윤석열 살리면 이거 끊는다. 절대 안 물러선다. 이겁니다. 실감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태백에서 이걸 건설하게 돼 있는데 정부 돈이 수천억, 5천억 정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네요. 핵 폐기물 재처리 연구시설이 들어선다고요. 자, 이것은 뭐냐? 4세대 원전으로 가면은 우리는 핵 폐기물이 지금 18,000톤인가 쌓여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핵 연료를 태우면 90% 이상의 우라늄이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핵 재처리를 못 해요. 농축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왜? 핵무기 만들까 봐.
그게 풀릴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차세대 원전, 4세대 소형 원전, 고속정신로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우라늄을 더 이상 해외에서 사올 필요가 없어요. 있는 핵 쓰레기를, 핵 폐기물을 처리해서 핵 폐기물을 줄이면서 거기에 우라늄을 추출해서 그것을 20% 이하의 전홍축도로서 무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차세대 핵연료로 쓰겠다.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한테 재처리를 맡긴다는 부분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 5천억 이상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예요. 핵 폐기물 줄여. 더 이상 우라늄 원료 해외에서 사오지 않아도 돼. 상당 기간 동안 안 사와도 될 겁니다. 자, 거기에는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한국이 이거를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번에 우리가 민간 국가로 리스트가 올라갔고, 한국에서 발생한 상황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반대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물 건너가는 겁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체결 안 해줄 거거든요. 개정 안 해줄 거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12일 미국 현지 시간은 3월 11일 빌 게이츠하고 현대중공업 미국에서 조인식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민간 국가로 등재가 예상이 돼 있었지만 4월 15일 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였어요. 예, 특히 미국 쪽에서 이게 딴지를 걸지 않았어요. 우리는 몰랐다고 한다면은. 근데 단 며칠 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3월 14일 지난 금요일쯤에 흘린 거잖아요. 우리가 딴지 걸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에 개최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방 후에 급격한 분위기 변화가 있었다. 윤이 절대 놀고 있지 않겠죠. 이것을 석방이 됐다는 이 기회를, 천재 1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당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헌재 판결이 늦어진다. 헌재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압력을 안 받고 있겠는데 엄청 압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자유해방피 훈련, 우리 군사력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3월 10일에서 20일. 요 사이에 헌재 판결이 나야 돼요. 미국이 그걸 예청하고 요 사이를 자리 잡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18일이잖아요. 내일이 19일이고 며칠 지나면 헌재의 판결의 결과조차도 인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일을 만약 넘긴다면, 이런 논리의 틀에서 본다면,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윤석열이 체포됐을 때 미국의 의사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이때는 바이든 때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트럼프 때는 이거보다 더 하면 되지 절대 윤석열의 탄핵에 대한 열의가 작지 않습니다. 예, 왜 북미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미국의 생산 기지화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남한의 인프라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윤석열이 엄청난 딴지를 거는 거 윤석열이 알고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했을 때 낸시 펠로시 안 만나주고 그다음 일주일 동안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받았거든요. 그때 까발려진 게 김건희의 숙대 논문, 그리고 국민대 박사 논문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담대한 구상을 하니까 그 이슈들이 싹 사라졌죠. 최근에 다시 올라왔죠. 이번에 더 세게 나타났죠. 그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백악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은 한국 정부와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며 헌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노력과 시민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 민주주의를 여전히 지켜내고 더 튼튼해질 것이다. 그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내란 발생 이후에 체포대작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트럼프의 의견은 이거 곱하기 2배 이상이에요. 자, 바이든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 트럼프?
곱하기 3입니다. 이게. 네. 자, 이런 분위기의 뒤에 지난 금요일 날, 자, 우리가 한국을 바이든 때 너 까먹었나 본데, 바이든이 걱정이 돼가지고 너희를 문재인과 약속한 것을 싹 다 엎을 수 있는, 한국이 지난 4, 5년간 준비해왔던 그 부분을 싹 갈아엎을 수 있는 민감 국가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어. 4월 15일부터 발효될 거야. 근데 트럼프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알린 거죠. 이렇게. 왜 그 타이밍에 이야기했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헌재의 발표를 코앞에 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미국의 입장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 저 같으면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아이들이 부모에서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조신하게 보내겠습니다. 예, 향후 뭐 한 일주일 내외로는. 네, 일단 첫 번째 볼 것은 헌재의 판결이 20일 이후로 밀리는가 이걸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헌재가 인용을 20일 전에 해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소요 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의 공동 군사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다시 살아오려면은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 아수라장이 된다. 지옥까지 변할 수 있다. 제가 보건대 윤석열은 일의 마무리가 깔끔하지는 못해요. 앞뒤를 따지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고는 치는 성향이에요. 네, 대통령의 자질로서는 빵점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지금 그런 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